2022년 4월 8일 한국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냈다. 8일 유영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유영하 후원회장을 맡으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말입니다라며 4분 5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분홍색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유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제 곁에서 함께 했다며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다.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가 이른바 박근혜 파리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모함이라며 그를 감쌌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시대라는 이루지 못한 꿈을 유 후보가 이루어주길 바란다고 덕담을 하고 유 후보에 대한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제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유 후보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유 후보 선거 지원 외에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특별 사면된 후 치료를 위해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4일 퇴원했다. 이후 대구 달성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버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강 변호사가 그 책임을 이준석 대표에게 돌렸다. 강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의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그런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지금 선거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입당 불허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당대표의 범죄 행위를 지적한 것이라며 좀 있으면 집권당이 될 집권당의 당대표가 예전에 있었던 성상납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고발도 돼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증거도 다 공개를 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도 다 공개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는 못 하잖나. 김철근 정무실장의 목소리도 전부 공개가 돼 있고 김철근 실장이 쓴 각서도 다 공개가 됐는데 본인들이 그게 맞다, 틀리다는 말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저는 분명히 입당을 하는 건데 이걸 복당으로 몰고 갔다. 제가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출당됐던 당은 한나라당인데 그건 12년 전이고 그때는 당 색깔도 파란색이었다. 저는 빨간 잠바를 입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평당원 입당 심사는 최고위에서 할 대상 자체가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평당원이라며 평당원을 가져다가 최고위에서 부결을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200만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200만 당원을 다 최고위에서 심사한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 불허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의 사감 때문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 대표는 제 사감이 작동했으면 저는 의장으로서 아예 안건을 상정 안 시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7일 TBS 라디오에서 저한테는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는 게 제일 깔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저는 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라며 어차피 저희 당의 최고위원쯤 되면 대충 강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대신 나중에 뭐 누가 무슨 말 했는지는 당의 혼란만 되니까 미주알고주알 말은 길게 할 필요 없고 각자 무기명 투표로 하자. 그래서 다수 의견이 부결로 나왔다고 했다. 최고위가 5대1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수치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왜냐하면 저도 그 수치는 보고를 안 받았다며 찬성하신 분은 자기 항변을 위해서 얘기하셨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 다만 이제 그 최고위원 중 한 분이 이 무기명 투표라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셨다. 그 정도 의견 외에는 나온 게 없었다고 했다.
진행자가 복당 부결 사유를 정리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부결인데 뭐 다수가 반대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이유가 필요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최고 지도부에서 이분의 행적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사건 하나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 부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저도 강용석 변호사와 방송 오래 같이 해서 잘 아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라며 본인이 정치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한 행보인지 아니면 방송 행보, 본인 유튜브를 위한 행보는 놓지 않고 어떤 사이드 이벤트로 경기도지사를 생각하는 건지 따라서 다를 것 같다. 그런데 그거야 본인만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는 강 변호사의 복당을 최종 불허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도 의문이 있다. 저는 분명히 입당을 하는 건데 이걸 복당으로 몰고 갔다며 제가 출당됐던 당은 한나라당인데 그건 12년 전이다. 그때는 당 색깔도 파란색이었다. 저는 빨간 잠바를 입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최고위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런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지금 선거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입당 불허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대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미발령 합격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지역 초등 임용시험을 통과한 216명 가운데 군 복무를 위한 유예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미발령 상태다. 작년 임용시험 통과자 303명 중 54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작년 54명이 올해 9월 발령 나는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성적순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신규 교원 수요가 크게 줄면서 아예 임용시험 선발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29% 줄인 201명으로 정했지만 대규모 미발령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207명의 합격 인원 중 100명이 미발령 상태다. 신도시로 인한 신규 학교 건설이 많은 경기도에서도 1407명의 합격자 중 547명이 미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아예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올해 광주에서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5명이었고 대전 지역에선 11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규 교원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대에서 배출되는 정원은 매년 비슷한 상황이라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2대1이 넘어간다. 교대생들은 초등 임용시험도 재수, 삼수를 통해 도전하는 데다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1년가량 미발령 상태로 있다 보니 졸업하고도 길게는 3년은 지나야 교단에 설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교원 재임용고사를 실시하여 실력이 없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임용고사를 패스하고도 자리가 없어 미발령 상태에 있는 점고 실력 있는 예비교사들을 전부 교단으로 투입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량으로 폐기되는 백신으로 소가리를 하는 정부가 올해 들여올 예정이던 코로나 백신 중 1748만 회분의 도입을 취소했다. 계약한 백신 도입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올해 들여오기로 한 코로나 백신 1748만 회분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급한 비용은 대부분 돌려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한국에 배당된 소량의 물량은 환불이 불가능해 비용 지불 후 해외에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줄어들면서 시행됐다. 한때 136만 회분까지 늘었던 국내 하루 백신 사용량은 최근 2만 건 안팎까지 줄었다. 올해 폐기한 백신이 지난달 22일까지 64만 회분에 달한다. 아직 쓰지 않은 백신도 1700만 회분이 쌓여 있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올해 계약한 백신 1억 2594만 회분의 재조정 협상에 나섰다. mRNA 백신 유통기한이 6에서 9개월에 불과한 만큼 필요 물량 이상은 내년 이후에 받는 식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도입 물량을 줄이는 것은 계약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대표단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모더나가 만든 코로나 백신의 국내 반입이 계속 늦어지자 원활한 공급을 독촉하기 위해서였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정부는 올해 받기로 계약한 백신 물량 1억 2594만 회분을 천천히 들여올 방법을 찾고 있다. 성인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끝낸 상황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백신 폐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내 도입을 취소한 백신 1748만 회분은 코백스 퍼실리티 계약 물량이다.
이 기구는 백신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라 우리 정부가 이미 백신이 많다며 도입을 철회하는 게 가능했다. 문제는 화이자, 모더나 등 사기업과 맺은 공급 계약이다. 정부가 이들과 계약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백신은 아직 1억 2,594만 회분이 남아있다. 현재 재고량을 포함해 약 1억 4,300만 회분이 국내에 쌓이게 된다. 최근 백신 접종 속도 하루에 약 2만 건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19년 넘게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한 회분 가격이 최소 2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백신 접종 수요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계약을 바꾸지 못하면 국고 낭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떨어진 건 이제 맞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96.4%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89.2%가 3차 접종을 끝냈다.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반 고령층의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공식화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백신 접종 대상이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 180만 명이 4차 접종 대상인데 이 중 약 30만 명만 접종을 했다. 4차 접종을 하는 고령층을 몇 살 이상으로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에게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는 2차 접종까지만 권고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국민 중 1,477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접종 수요가 적지 않다. 이렇게 폐기되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중인 미승인 백신 약 1,000만 개를 계약한 이 정부를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백신 도입 관련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여욱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 5년, 오로지 일은 제끼고 수만 했다고 공격했다. 전여욱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의 숨결까지 알아듣는다는 고민정 의원이 마지막 수 내지 마무리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휠체어로 출근을 했다며 깨알 같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글 올리고 두 팔이 욱신거린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카드를 대도 개찰구는 열리지 않고 승강장 사이에 바퀴가 길까봐 초조하고 몇 년째 수리가 안 된 엘리베이터도 많고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5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장애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 정권. 고 의원은 청와대에 먼저 항의해야 국회의원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전여욱 전 의원은 고민정 의원은 세비를 이렇게 쓰며 수에 올인했다며 아침부터 생고생하는 보좌관들은 그렇다 치지만 요즘 장애인들은 대부분 전동 휠체어를 탄다. 수를 위해선 전동 휠체어 대신 수동 휠체어를 타야겠지요. 라고도 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된 31세의 이은혜 씨와 내연남 30세의 조현수 씨가 앞서 보거독으로도 이 씨의 남편 윤모 씨 살해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를 주고받았고 검찰도 이를 확보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익사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3명은 당시 다른 지인 몇 명과 함께 용소계곡에 놀러 갔으며 수영을 못하는 윤 씨는 아내 이 씨의 권유로 계곡으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2월 이 씨가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보거 청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작년 2월 수사를 본격화한 인천지검은 이 씨가 2019년 남편에게 보거독을 먹이고 나서 내연남 조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씨가 당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보거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대포폰 20여 개를 찾아냈고 거기서 경찰 수사에서 미처 확보되지 않은 증거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씨와 조 씨 모두 전과가 있고 주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작년 12월 13일 이 씨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그때까지 조사에 순순히 응했던 이 씨 등은 2차 조사를 앞두고 행방을 감췄다. 검찰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 씨 등의 여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 씨의 지인이 발견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인천경찰청은 이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가 2013년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사건,
또 다른 전 남자친구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 사고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E씨도 동승했지만 사고 결과 B씨만 사망했고 E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30일 E씨 등을 공개 지명 수배했고 검찰과 경찰 합동 검거팀을 꾸려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E씨와 조씨는 도주 전이었던 작년 4월 네티즌 100명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용소계곡 살인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가평경찰서가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해 11월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윤씨의 사망보험금 약 8억 원을 주지 않자 E씨가 보험사의 횡포라며 SBS에 이를 제보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E씨는 혼인신고 5개월 만이었던 2017년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올려 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살해된 남편 윤씨가 나 너무 배고파 라면 살 돈도 없어라며 생활고를 호소할 때도 매달 7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다고 한다. 윤씨가 익사 사망한 시각은 보험 계약 기간 만료 4시간 전이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취재한 SBS는 2020년 10월 가평계곡 익사 사건을 미스테리로 방송하며 살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일산서부경찰서는 그해 12월 E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같은 달 고양지청은 E씨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기도 가평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 씨가 사건 후 남편이 살던 집을 찾아가 남은 보증금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남편 윤 씨가 숨지고 한 달 뒤 그가 살던 경기도 수원의 한 연립주택 지하방을 찾았다. 그리고 집주인과 만나 직접 서명을 한 뒤 남은 보증금 100만 원을 챙겨갔다. 원래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지만 생활고를 겪던 윤 씨가 넉 달 동안 월세를 못 낸 탓에 200만 원이 차감된 상태였다. 2016년 결혼 후 이 씨는 윤 씨가 신혼집을 마련했음에도 함께 살지 않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별거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집 계약 당시 만났던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 같지 않았다. 살림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그때 이상해서 물어봤던 것 같다.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하길래 희한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결국 윤 씨는 반지하를 전전했고 부부의 경제권은 이 씨가 가졌다. 이 씨는 따로 사는 윤 씨를 자주 만나지도 않았으며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도 않았다. 과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공개됐던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에도 당시 어려웠던 윤 씨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로 윤 씨가 이 씨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시기였는데 그는 전기가 곧 끊긴대. 3개월치인데 38,000원이야. 나 아껴 쓴 거야. 좀 도와주라 은혜야 나 너무 배고파. 안경도 사고 싶고 운동화도 사고 싶고. 라면 살 돈도 없어 돈 들어오면 신랑 안경하고 운동화 사줘요.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해 10,000원만 입금해줘.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랑 생수 사 먹게. 돈 빌릴 데가 없어 등의 말을 한다. 또 계속 미안하다 바쁠 텐데 전화 안 해도 된다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 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캡처한 잔고가 영원인 통장 내역을 전달하고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씨는 한 대기업에서 15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6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결혼 전 넉넉한 형편이었던 그는 사망 무렵 개인 회생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누나는 국민청원 글을 통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만 남겨졌다며 퇴직금마저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첫 검찰 조사 후 공범 내연남 조현수 씨와 잠적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의 얼굴 및 신상 일부를 지명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으나 검거에 필요한 결정적인 제보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이들의 지인이자 또 다른 공범인 남자 A 씨는 현재 살인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